노화가 아닙니다. 회복력이 떨어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회복이 안 돼요.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며칠이 지나도 힘이 안 돌아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회복 시스템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어디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모두 아주 작고 쉬운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호는 바로 무릎 통증, 수분 부족,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회복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릎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내려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찌릿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발과 엉덩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무릎은 구조적으로 위와 아래에서 오는 힘을 받아내는 중간 지점입니다. 즉, 발바닥에서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거나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그 부담이 전부 무릎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골이 닳고 관절막이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무릎 통증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만난 한 78세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연골 주사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계단을 내려가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분의 보행을 살펴본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릎 때문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문제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운동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벽에 등을 대고 무릎 살짝 굽히기입니다. 한 번에 10초씩 하루에 5번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연결돼 있습니다. 한 군데 아프다고 그곳만 치료해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은 몸의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무릎이 아프면 걷기 힘들고 걷지 않으면 순환이 떨어지고 순환이 떨어지면 온몸에 피가 덜 돌고 결국 뇌장기, 면역까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은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발바닥 충격을 줄이는 깔창 사용,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무릎의 부담은 40% 이상 줄어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호, 물 부족입니다. 사람의 몸은 60%가 수분입니다. 피, 림프액, 뇌척수액, 소화액 등 모든 체액이 수분으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분 부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인데도 목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컵, 많아야 2컵 정도밖에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가고 결국 몸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나는 혈압약 먹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물 섭취가 부족하면 혈압약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몸은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면역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2리터에서 1.5리터, 즉 종이컵으로 6컵에서 8컵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마시면 안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하루 4회에서 6회 나눠 마셔야 수분이 몸에 잘 흡수되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1세의 남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혈압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런데 물 섭취를 늘려드렸더니 3주 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물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만큼 수분은 우리 몸의 회복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은 자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새벽 2시에 깨면 다시 잠이 안 와요. 이게 바로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모든 회복 작업을 합니다. 근육의 재생, 호르몬 분비, 면역세포 활성화, 뇌세포 청소까지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뇌의 해마는 잠자는 동안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합니다. 즉,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건 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절 통증, 다른 하나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회복되지 않는 몸의 증상이며 그 중심에는 수면의 질 저하가 있는 겁니다. 제 환자 중 77세 이 여사님은요, 책을 읽어도 줄거리가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수면 습관부터 점검했습니다. 이분의 수면 습관 첫 번째는 자는 시간 들쑥날쑥했습니다. 두 번째, TV 켜놓고 잔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보시고 다섯 번째로는 낮잠을 3시간 이상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3, 2, 1 수면 루틴을 드렸습니다. 3시간 전 식사 마치기 위장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전 핸드폰, TV 등 끄기 멜라토닌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 전 조용한 음악,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그 후 2주 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책 내용이 기억나요. 여러분, 잠만 제대로 자도 기억력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건 회복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보다 수면 루틴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불면의 밤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주세요. 빛 자극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세 번째, 낮잠은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로 주무세요. 낮잠을 많이 자면 밤잠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햇빛 아래 걷기 20분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따뜻한 물이 몸의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잠이 회복력을 만듭니다. 수면은 하루의 마침표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루 7시간 정도의 수면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면역을 강화하며 기억력과 감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뇌림프계가 작동합니다. 이건 마치 뇌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수면 중에만 활동해서 낮 동안 생긴 뇌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즉, 잠을 못 자면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셈이죠. 그래서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은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기억력 훈련은 수면에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퍼즐이나 암기 훈련으로 기억력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 학습한 정보가 뇌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에 반드시 잠을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무릎 통증, 물 부족, 수면 장애.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 회복 시스템 저하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바꾸려면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를 어떻게 실제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물 부족, 수면의 질 저하 이 세 가지는 모두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꾸준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회복 루틴을 통해 아주 쉽게, 아주 실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 루틴은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면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 하루의 시작은 순환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하룻밤 자고 일어난 몸은 가장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에 혈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라는 몸에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깨우는 3분 스쿼트. 아주 간단하게 벽을 등지고 서서 무릎을 15도만 굽혀보세요. 딱 10초만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고 하체 순환이 좋아지며 무릎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햇볕 쬐며 5분 걷기. 아침 햇살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고 비타민 D를 생성하며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낮 루틴. 수분과 움직임으로 회복력 유지하기. 식사 30분 전 물 한 컵. 소화 효소 분비를 돕고 식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 2분씩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안팎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저림이 줄어듭니다. 하루 3회 귀 자극하기. 귀에는 200개 이상의 경혈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귀 전체를 문지르면 뇌 자극과 혈압 안정에 도움됩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 수면을 준비하는 회복 모드 전환하기. 식사는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치기. 속이 더부룩하면 수면 질이 떨어집니다. TV, 휴대폰은 잠들기 1시간 전까지 끄기. 화면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책 읽기, 음악 듣기 등 차분한 활동으로 마무리하세요. 발 따뜻하게 하기.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세요. 체온이 내려가야 잠이 드는데 말초 혈관 확장이 도움됩니다. 네 번째, 회복력을 위한 주간 체크표 만들기. 하루하루는 작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체크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셨나요? 엉덩이 근육 깨우는 3분 스쿼트를 실천했나요? 햇볕 쬐며 5분 걷기 했나요? 낮 루틴. 식사 30분 전 물 한 컵 마셨나요? 오전, 오후 각 2분씩 발목 돌리기 실천했나요? 귀 전체를 3회 이상 문지르기 했나요? 저녁 루틴. 저녁 식사를 취침 3시간 전에 마쳤나요? 잠들기 1시간 전 TV, 휴대폰 사용을 중단했나요?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발을 따뜻하게 했나요? 하루 실천 항목을 체크하며 나의 회복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몸의 리듬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루틴을 지키기 위한 동기부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장고에 나의 이유 붙여두기. 예를 들어 손주와 더 놀기 위해, 약 줄이기 위해, 혼자서 오래 살기 위해 등 동기부여될 만한 나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 부부가 함께 물 마시기. 손주와 운동 시간 맞추기. 세 번째, 성공 경험 적기. 오늘 물 8잔 성공. 무릎 안 아프고 계단 내려옴. 회복 루틴을 실천하는 힘이 될 거예요.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정 여사님은 하루 물 1컵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 6컵으로 늘리시고 아침 무릎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개월 뒤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습니다.
76세 김모 할아버지는 밤마다 두세 번 깨던 수면 패턴을 바꿨습니다. 저녁 루틴을 지킨 결과 지금은 한 번에 6시간을 주무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게 자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무릎 굽히기 10초, 휴대폰 끄고 음악 듣기. 이 세 가지만 오늘 밤 실천해도 당신의 회복력은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몸이 회복되지 않는 세 가지 신호와 그 원인, 그리고 실천 루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실천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력이라는 말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전엔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회복 시스템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 시스템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몸에 다시 줘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무릎 굽히기 10초, 밤에 1시간 조용한 준비 시간,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이 회복되면 생기는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됩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유지됩니다. 머리가 맑고 말이 또렷해집니다. 화를 덜 내고 기분이 안정됩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소화가 좋아집니다. 옷을 입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내 몸이 회복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회복이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회복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82세 박 여사님은 예전엔 손주가 오는 날이면 피곤해서 그만 갔으면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젠 내가 먼저 공원 가자고 해요. 이 말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몸이 회복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웃게 되고 말이 많아지고 다시 나가고 싶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삶을 바꾸는 힘, 회복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 신호는 우리 몸의 메시지입니다. 무릎 통증, 하체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경고, 수분 부족, 전신 대사가 느려졌다는 신호, 수면 장애, 뇌 회복 기능이 멈췄다는 알람. 이 세 가지를 발견한 지금 우리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단 5분의 루틴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천 가이드입니다. 하루 3분 벽 스쿼트, 하루 6컵 나눠 물 마시기, 밤 10시 조용한 준비 시작, 주 1회 회복 체크표 쓰기, 매일 아침 내 몸에게 오늘도 고맙다고 말하기.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 하나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회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나의 속도로 가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물 한 컵을 더 마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10분 일찍 누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회복력 있는 삶을 위한 다짐,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회복 중이다. 나는 내 몸을 이해하고 아껴줄 것이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중이다. 이 다짐만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건강 꿀팁,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물 6잔 마셨어요. 무릎 운동 따라했는데 개운하네요. 어젯밤 11시에 잤더니 아침이 상쾌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을 느끼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회복하는 하루 보내세요.